네, 안녕하십니까. 플래비언 리드포스트 시간입니다. 조선일보 5월 20일자 사설에 윤미향은 어떻게 신성한 권력이 되었나, 제목도 좀 호기심이 생겨서 들어와 봤습니다. 김윤덕 문화부장의 글인데요. 제가 좀 읽어가면서 중간중간 의견도 좀 덧대도록 해보겠습니다.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정대협의 시작은 소박했다. 1990년 봄 이화여대 대학원 여성학과 1학년생들이 노태우 대통령 방위를 앞두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죄를 받아내야 한다고 의기투합한 게 첫발이다. 그해 11월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즉 정대협이 발족했고 이듬해 김학순 할머니의 역사적 증언이 나왔으며 1992년 1월 8일 첫 수요 집회가 시작됐다. 당시 여성학과 학생으로 정대 활동가로 뛰었던 한 여성은 상기된 목소리로 30년 전을 떠올렸다. 초창기 활동가가 이제 그 인터뷰한 내용을 글로 옮겨준 겁니다. 모두 열정 하나로 일했어요. 지원이라뇨. 자기 돈 써가면서 뛰어다녔죠. 오로지 할머니들만 보면서요. 돌진한 아이 둘러 업고 수요 집회에 나가던 기억을 얘기할 땐 목이 메었다. 그 아이가 자라 정대협 의혹 뉴스를 보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요. 엄마도 정리가 안 되니 시간을 좀 달라고 했어요. 정말 가슴 아파요. 믿을 수가 없어요. 아주 순수했던 초기 그 운동의 그 순수성, 그것이 이제 변질이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.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시작된 정대협과 윤미향 당선자에게 쏟아지는 횡령 배임 의혹에 가장 충격을 받은 건 초창기 활동가들이다. 이런저런 사정으로 정대협을 떠난 그들에게 윤미향은 정대협과 동의어이자 경외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.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천착해온 연구자들은 정대협 패권주의가 오늘의 비극을 낳았다고 보고 있다. 여러분, 정대협 패권주의라는 이 단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위안부 문제는 모두 정대협을 통해야 한다. 즉 모든 길은 정대협으로 통한다. 위안부 문제는. 정대협에서 만약에 내세운 주장이나 이런 어떤 의견에 반대를 하면 전부 다 그냥 적으로 간주해버리는 것. 이런 것이 패권주의죠. 우리 보수 내에도 지금 이런 시각이 많죠. 이런 파쇼적인. 뭐 예를 들어서 전광훈 목사와 광화문 집회를 통하지 않으면 전부 좌파다. 빨갱이다. 참 가소롭죠. 자, 그렇게 돼서 이렇게 이런 독선이 팽배하니까 이 작은 반대의 목소리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. 이 진보라고 하고 민주화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어? 이 안에 이 패권주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민주주의적이고 민주화가 되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. 인간 가장 깊은 본성에 속한 죄악의 문제예요. 이거는 보수는 독선적이고 권위적이고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. 누구나 진보든 보수든 그 인간의 안에 있는 죄악은 똑같은 겁니다. 위안부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해법은 곧 친일로 간주됐다. 정대협의 목소리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냥 야 너 친일파지. 정광훈 목사에게 동의하지 않으면 너 빨갱이지. 똑같은 거죠. 여성학자 김정란 씨는 2004년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. 자, 김정란 씨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십시다. 그는 정대협이 전시 여성의 성 문제인 위안부 이슈를 민족 말살의 상징으로만 치환해 역사적 사실마저 왜곡한다고 비판했다. 전쟁 시 그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우리 한국 여성들의 문제를 단지 민족 말살의 상징으로만 치환해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. 이렇게 비판했다고 하는데요. 여성학자신데 이 김정란 씨가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으로 벌써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. 그러면 지금 이 한국 내에 있는 그 유명한 여러 페미니즘 단체라든가 여성 문제 같은 것들을 목소리를 내는 이런 단체들을 대부분 다 진보들 아닙니까? 근데 이런 진보 단체 내에서 우리가 이런 여성학자 김정란 씨가 이 여성 위안부 문제를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잘 들리던가요? 우리한테? 잘 안 들리죠. 굉장히 소수의 소리라는 거죠. 근데 이런 다양한 이런 소수 의견들이 있다는 거죠. 근데 이런 의견들이 아주 이 정대협 같은
일본에 의해서 우리 한국 여성들의 성이 그냥 처참하게 짓밟히고 그래서 뭐 할머니 개개인들의 의견이 전혀 존중되지 않고 일본에게 피해 자금이라든가 뭐 이런 보상들을 받아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그렇게 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까지 다 원천 차단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용수 할머니 같은 분들이 니들이 우리를 말이야 30년 동안 이용이나 해먹었지 우리를 위해서 한 게 뭐 있냐 결국은 이렇게 약자의 피를 빠는 짓들 고혈을 빠는 짓들을 자기들이 해온 겁니다. 명성과 돈을 추구하면서 일본과 뭐가 다르죠? 사이즈나 규모가 좀 다를 뿐이지 착취하는 착취를 해내는 그 행태가 방식이 좀 다를 뿐이지 뭐가 다르냐는 얘기입니다. 일본의 돈을 받으면 배신자라고 낙인을 찍으며 할머니 개개인의 의견을 억압하는 교조주의적 행태를 보였다고 됐다. 저는 이게 일본보다 더 아주 치졸하고 더 추악한 아주 위선적인 그런 악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주 그 기가 막히고 이게 진절머리를 치고 있는 거죠. 이 정대협이 하는 짓을 보면서. 정대협이 할머니들이 아니라 조직과 활동가들을 위한 운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지적한 대목은 오늘의 비견을 예견한 듯해 섬뜩하다. 일본이 조성한 국민기금을 수령할 경우 할머니들은 흩어질 것이며 위안부 운동은 파국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다. 그렇군요. 일본이 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피해 이제 그 위로금 같은 이 국민기금을 조성을 했는데 이거를 할머니들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안부 문제는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내세워서 돈벌이를 하고 명성을 쌓아왔던 이 운동가들이 전부 밥벌이를 못하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바락바락 기를 쓰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도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? 사실은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거였나요? 위안부 할머니들을 내세워서 정인이 뭐니 했던 이 운동가들이 사실은 자기들 밥벌이를 위해서 이 할머니들을 또 착취하고 있었던 겁니다. 일본이 만약에 그걸 1차 착취했다면 지금 이 긴 시간 동안 할머니들을 그 지옥 같은 기억에서 오히려 헤어나지 못하도록 붙들면서 그 돈벌이를 해냈던 것들이 바로 이 악마들인 겁니다. 평생을 위안부 피해자들의 구수를 녹취해온 한 연구자는 취재할 게 뭐가 있냐.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에 윤미향의 모든 문제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. 할머니는 나는 성금이 어디 쓰이는지도 모른다. 속을 만큼 속았고 이용당할 만큼 이용당했다고 했다. 자, 이 연구자는요.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할머니들을 다시 변방으로 내모는 정대협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하다고도 했다.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조해온 문재인. 야, 근데 정작 북한 저 3대 세습 정권의 가장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, 동족들을 향해서 과연 피해자 중심주의를 가지고 지금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 것인지도 참 궁금합니다. 뭐 그쪽에서야 뭐 그래도 어떡하겠냐. 그 북한 체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남한 정부하고 잘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그 군사적인 대립 같은 거라든가 대결 구도로는 가지 말아야 하고 여러 지원을 통해서 북한도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는 북한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희생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. 글쎄요. 근데 이렇게 피해자를 착취하는 아주 악마적인 이런 구조를 먼저 해체시키고 붕괴시키지 않는 이상 나머지는 그냥 다 또 한 번의 착취가 일어날 뿐입니다.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저 3대 세습 정권의 호구 지갑 노릇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? 저 부분을 뭐 정교하게 이렇게 딱 외과적 메스로 이렇게 딱 도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죠. 사실 군사적인 어떤 뭐 이런 거 말고는. 근데 그렇게 하려면 피해가 너무 크니까 뭐 문재인 정부가 아마 이렇게라도 해서 뭐 살살 달래가지고 좀 이렇게 이제 같이 좀 해 나가려고 애를 쓰는 것 자체가 뭐 아주 무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이제 오늘 나온 뉴스인가요? 윤미향 씨가 또 뭐 탈북자들한테 북한으로 다시 재귀환을 하라고 뭐 강요를 했다든가 뭐 촉구했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. 도대체 이럴 걸 봐가지고는 정말 피해자 중심주의를 가지고 있는 진보 정권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도 전부 이제 그 뭐 추종자들 아닙니까?
이 사람들이 정말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정말 피해자들과 약자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우리가 본질적으로 의문과 냉소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. 여권 정치인들은 친일 세력의 공세라면서 분개하지만 이럴 땐 또 친일 세력의 공세라고 하는군요. 토착 외구. 참 제가 그 포털에서 그런 댓글 볼 때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정말 아작아작 씹어먹고 싶은 막 그 분노가 막 치솟습니다. 그렇게 친일 했었는 것들이 저 지금 우리 동족들, 동포들 배 곪고 뭐 정치 수용소에 갇혀 있고 교회 하나 제대로 신앙의 자유, 사상의 자유, 어떤 양심의 자유도 허용되지 않고 뭐 거주지로 옮겨 다닐 수 있는 자유라든가 뭐 사유재산에 뭐 이런 자유 하나도 인정 못하는 저런 체제 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동포에 대해서는 어떻게 요만큼도 그 측은지심을 갖지 않는지 모르겠어요. 위안부 문제는 반일 친일의 이분법을 깨지 않고는 단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. 피해자의 뜻보다 진영 논리를 앞세운 정대협의 운동 방식이 전면 수정돼야 하는 이유다. 정말 그 100% 동의합니다. 위안부 문제는 정대협이라는 성역을 벗어나 공론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. 제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에 이 패권주의가 깨지고요. 이 교조주의적인 그래서 하나의 어떤 하나의 그 이론과 하나의 사상과 하나의 의견만 지배되는 그것만 지배적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배탈을 시켜버리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깨져야 하는 겁니다.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? 근데 말은 민주주의 하면서 본인들은 그 민주주의 가지고 결국은 모든 그 헤게머니를 쥐고 나니까 이 자기들이 뭐 그 이전에 어떤 군부 독재 시절보다도 더 강고한 그런 뭐 일당 독재 체제 같은 이것들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이 정대협 문제만 봐도 이것이 정말 진보의 민낯 아니냐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건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심층에 시면에 있는 죄악의 문제입니다. 누구나 이 죄인의 문제라는 거예요.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. 그래서 교회는 애국이냐 뭐 아니냐 반공이냐 뭐냐 뭐 이 다 필요합니다. 물론.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인간 근원과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죽으심과 부활의 신비와 능력을 증언하는 데 먼저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. 여기에 먼저 투신해야 하는 거예요. 자, 30년 전 윤미향의 시작도 소박했을 것이다. 급여도 출퇴근 시간도 따로 없이 할머니들을 위해 뛰었을 테고 생일날 선물로 받은 라면을 기부한 초등학생 손편지에 울었을 것이다. 그랬던 그는 어쩌다 위안부를 팔아먹는 악당으로 비난받게 된 걸까? 내가 살아남은 게 꿈 같아. 꿈이라도 너무 험한 악몽이야. 라고 했던 할머니들의 한숨을 기억한다. 고통에 찬 그들의 기억을 팔아 한 줌 권력을 쥐인 이들로 전쟁과 여성폭력이 없는 세상을 꿈꾸며 날아오른 노랑나비의 날갯짓이 멈춰섰다. 네, 김윤덕 문화부장의 글 소개했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